안녕하세요.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 매일매일 돌아오는데 뭘 또 돌아와요. 그냥 가는 거죠. 자, 지난 11월 2일 날 있었던 지방직 문제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당제도 한번 볼게요. 자, 11월 2일 날 있었죠. 따끈따끈하죠. 이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매일 헌법 강의하면서 정당에 관한 정리는 정말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할게요. 자, 정당제도. 자, 일단은 제도적 보장이죠. 제도 보장. 이거 헌법에 있어서 헌법의 방을 헌법적 차원의 보장을 해주는 거지 단순히 법률 세계 이야기로서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은 법률 세계 제도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법률세계 제도고요. 이 법률세계 제도인데도 이 제도 중에서도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사안만 쭉 뽑아서 헌법의 방을 빌려서 헌법적 차원. 그러면 입법자가 자유롭게 재량껏 결정할 수 있던 영역에서 헌법의 방에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여기다 넣어놓음으로써 입법자의 재량,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그래서 헌법적 차원의 보장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냥 헌법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제도. 자, 그래서 8조. 이거는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3차 개헌 요때 처음 유입됐고 그래서 1항, 2항, 4항. 그 다음에 3항은 요게 8차 5공화국 때 자 국고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 지급 이렇게 해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법률로서 정당은 보호하되 국고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반드시 국고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라. 그러면 국가에게 기속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혜택.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기부금 이런 것들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당비라든지 후원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일단은 기타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증금이 아니라 그냥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공무원, 교원, 국공립 교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기타금. 그래서 기명은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만 좀 특징적으로. 후원금은 후원회. 그래서 이제 최근 예전 판례죠. 결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광역이니까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근데 부산시 안에서 국회의원을 18분 뽑는다. 그럼 18분이니까 그 18분? 그 18분인데 그분들은 부산시를 여러 개, 18개를 나눠서 뽑히니까 자기가 선거 운동을 해야 될 범위가 부산시장이 더 넓어요. 근데 부산시장보다도 국회의원하고 달리 부산시장은 후원회를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못 열게 한다는 거 앞뒤가 안 맞죠? 자기가 해야 될 선거 운동의 범위가 넓은데 그래서 예비후보자의 경우라면 후원금도 광역장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못 열게 해서 헌법으로서 결정을 받았던 경우 헌불. 그러고 나서 지금은요 예비후보자는 그냥 광역장이든 기초장이든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넓혀준 거죠. 당비는 당원이 내는 거죠. 당원. 자, 당원은 16세 이상 국민이에요. 국민. 외국인은 당연히 안 되죠. 외국인은 안 되고 당원이 직접 당비를 내는 거. 이 정도만. 외국인 당연히 안 되고요. 우리나라 헌법 조문 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아예 당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 조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은 너무나 많이 알죠. 위헌, 정당, 강제, 해산. 강제를 빼도 위헌, 정당, 해산. 이거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할 때 근데 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국한돼서 엄격히 해석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정부가 헌재 이렇게 제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헌재 제소하면 가처분 절차를 통해서 정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신청화 직권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그래서 권한 정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확정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그래서 위원장당 확정되면 소속 국회의원은 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비례든 지역이든 그런 건 관계없이 전부 다 의원직 상실. 하지만 이건 헌재 판례는 아니죠. 대법원 판례죠. 비례지방의회 의원, 비례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유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이건 다 아셔야죠. 당원이 정한 바 필요 없죠. 그냥 바로 굽고 기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항 정당. 자 설립이 자유다. 설립만요. 활동 또 그다음에 자 설립 활동 자진 해산도 자유예요. 다 자유예요. 자유.
그러다 보니까 복수정당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복수정당 제도는 요거는 자유민족 기본질서 헌법 개정으로도 금지된다. 설립이 자유인데 이거는 국가로부터 자유지 국민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니까 국민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말라, 기탁금 받지 말라는 제한적으로 8조 1항을 해석하면 안 되죠. 국가로부터 자유예요. 국가로부터. 정당 설립. 그러면 정당은 자 이거 의사전달체, 국민의 의사전달체에서 비법인 사단, 그러면서 기본권 주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정당 안에 있는 교섭단체는 이거는 법률상 국가기관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목조화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적 국민의사, 의사 반영을 위한 기관, 기구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1항하고 2항을 볼 때 5 이상 시도당, 각 시도당에 1천인 이상 당원을 보유할 것, 이런 것들이 보유할 것,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중앙당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발기인 200, 100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1, 2항의 근거에서 나온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 법익이 없는 사단. 오케이.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권력 행사 주체가 될 수 있다? 아니죠. 기본권 주체죠. 공권력 행사 주체가 아니라. 이게 맞죠.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렸네요. 두 번째, 정당의 상심판 사유 중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민주사회 불가결한 요소, 정당 존립을 제약할 만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 민족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 엄격히 해석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한다. 맞죠? 3번 헌법재판소 해산결정, 해산된 정당 자녀재산 곧바로 국고기소. 하지만 자진해산을 한다든지 등록 취소되면 당원이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고 남은 자녀재산이 있을 때 국고기소. 맞는 질문. 네 번째, 헌법재판소 위원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당연 상실이죠. 당선 방식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니, 당연히 아니라 그냥 법에 규정이 없지만 상실된다. 취지를 고려할 때 상실되는 거예요. 어차피 국민의 의사에서 배제하라는데 계속 남아갖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한다면 이 취지가 없죠. 따라서 위원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아예 조심하셔야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아유, 너무 쉬웠네요. 문제가 지방직 문제가 평이했어요.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뭐 실력도 없고 그렇게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 1번. 자, 앞으로 이제 지방직 문제 쭉 해갖고 7급 문제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봤으니까 내일 모레도 쭉쭉쭉